요것만 하고 불 끌게요. 아, 불 켤게요. 저거 혹시 어딘지 혹시 아시는, 저 어디 같아요, 저거? 오! 와. 아, 영어랜드 맞는데? 알죠, 알죠. 청룡포. 예, 예. 근데 청룡포는 본래 요래 생기진 않았지만 제 상상 속의 청룡포는 여기 다 산맥이고 여기 뒤도 산이고 요게 지금 누가 있었던 데죠? 단종. 예, 예. 그런데 여기가 강물이니까 여기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콕 갇힌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린 거예요. 근데 저기 보면 단종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저기 어디다 숨겨놨는데 이거 잘 보면 여기 있죠. 누가 서 있죠, 여기. 이 그림이 큽니다. 이 그림은 이거만 해요, 진짜로. 예. 그리고 여기다 제가 시든 아니지만 이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제 불 켜도 되는데. 예, 예. 어머니가 그거 심부름. 예, 예. 예. 예? 그림을, 아니, 좀 미리 안 나오고. 제 그림이라기보다 생각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예, 그 정도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걸 그리니까 이제 그냥 잘 그리지 못해요, 솔직히. 근데 그냥 그 마음을 그리는 거죠. 그죠? 근데 열로 요래 가지고 단종이 혼자 요래 가가 여기 가가지고 요래 서 있다가 또 열로 오고 열로 가가 못 가니까 열로 가고 지금은 여기가 관광지가 됐더라고요. 여기 배 타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주죠, 그죠? 요 안에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 여기 어디 여기서 어디를 나가? 여기도 안에 집도 있는데 보여요? 아니 이게 약간 질량이 안 좋은 거예요. 네, 보여서 잘 보여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 역사는 사실은 어떤 가치관이라는 거는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은 키 작은 사람이 별로 인기가 없죠. 그러나 또 어느 시대에는 키 작은 사람이 또 약간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어머니들 계실 때지만 박정희는 키가 작아 막 이런 말 우리 할머니 맨날 하시더라고 나보고. 키가 작아. 그렇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뭐 외모든 뭐 하여튼 어떤 가치관이든 한때는 예를 들어서 뭐가 좋았을까? 쌀밥이 좋았던 시절이 있죠. 근데 지금 쌀밥은 좀 인기가 그러니까 먹는 것조차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것은 훨씬 더 빨리 잘 바뀌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다 바뀌는 거죠. 가치관, 가치롭다는 게. 앉으세요. 우리 단종은 그 세조의 시대에는 역적이었죠. 그렇죠. 이거 왜냐면 다시 혹시나 이 단종, 어린 단종을 모시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어떤 힘을 합쳐서 다시 진격해 올까봐 사약을 내려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죽을 무력은 그 시대에는 하여튼 세조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는 단종은 역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유명한 관광지가 돼가지고 여기 가면 단종을 역적이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치관은 다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혹시 어머니들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자연도 바뀌거든요, 이게. 이 사실은 계절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지형도 조금씩 바뀝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년, 2000년 지나면 여기 지형이 다 바뀌어요. 어떤 건 올라가고 융기 침강하고 퇴적하고 깎여 나가고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뭐 30년이라면 우리 지구 역사가 40억 년인데 그게 30년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세월이잖아요. 30년 만에 옛날 어릴 때 그 자라던 초등학교 자라던 거기 가보니까 학교가 조그맣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학교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 이게 이렇게 잘 바뀌어. 30년이면 우리 지구의 역사에 비하면 정말 벼룩만도 못한 시간이에요. 벼룩의 다리만도 못해. 그래서 가치관은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에 맞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는 역적이라 그래가지고 이 고난, 고통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 절대 못 나오죠. 밥을 갖다 넣어주기 전에는. 그렇지만 그런 유배지가 지금은 오히려 뭐가 됐죠? 그것도 가지고 돈까지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내용은 이래요. 그림자 물 아래에 내려놓고 지금 제가 잘 안 그리는데 이 글씨를
조금 더 빡빡했을 텐데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비쳐요. 이렇게 여기 섬 그림자가 이렇게 예, 반영 같은. 예, 예. 그래서 그걸 그 반영 대신에 글씨를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림자 물 아래 내려놓고 머뭇머뭇 적막하였다. 고요하다 이거. 적막하였다. 사방 죽음 1, 2를 배한. 그 여기가 그러니까 한 3, 400m밖에 안 돼요.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 2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단종 이렇게. 그 배에 1, 2, 1, 2. 1, 2니까 400m 정도 되죠. 그래서 사방 죽음 1, 2. 사방 죽음 1km. 어차피 그 안에 죽으니까. 1, 2를 배회하며 어린 역적의 유형진은 그가 죽고 나서 200년 뒤에는 복권됐어요. 영조 때인가 그를 복권시켰어요. 그래서 단종 대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200년 후로부터는 내내 신원 복이의 땅. 이 말은 뭐냐면 옛날은 역적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원통함을 풀어준 땅. 그의 권리를 복원시켜준 땅. 복권한다 그러거든요. 복이 위치를 다시 되살려준 땅. 그래서 신원 원통함을 풀어주고 권력을 복권해준 그런 신원 복이의 땅이었다. 기어코 역사는 그러하여. 역사는 그런 거예요. 옛날엔 역적이었지만 정의가 다시 밝혀지면 역적이 충신이 되고 그 당시에 권력자는 다시 역적. 세조를 지금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가. 수양대군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일반적인 건데 뭐 또 세조의 장점도 있기야 있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기어코 역사는 그러하여. 이 말은 역사는 밝혀지게 마련이에요. 지금 누가 억울해서 막 그걸 당장에 안 밝혀도 후대에 가면 밝혀지기도 하고. 물론 살아서 밝히는 게 좋겠죠. 당사자는. 억울하니까 막 변호사 쓰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고 말 안 하고. 하여튼 역사는 그러하여 관람객들이 심지어 누구를 역적을 사랑하게도 되었다. 역적을.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바뀐. 자 이제 요거 하나 보고 시를 또 합시다. 예.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게 뭐 같아요? 단지죠, 단지. 저 위에는 무슨 꽃이? 여기 안에 제 도장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예. 여기 두인이라고요, 두인. 목숨명 뜻. 단지 여기 하나 떨어졌죠. 그래, 물고기가 이렇게. 요 거칠거칠한 단지 같지 않습니까? 요것도 그림이 큽니다, 이렇게.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것만 하고 이제 치 들어갈게요. 보통 우리 이제 이 사람 지구가 40억 년,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인데, 그 전에 그냥 이게 막 덜 끓고 그냥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그냥 어떤 물질들만 막 뒤섞여 있는 혼돈의 상태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중력에 의해서 조금씩 뭉쳐지고 뭐 안에 있는 마그마가 끓어오르고 이러면서 조금씩 공기가 정화되고 또 이끼식물 같은 게 생기면서 산소가 발생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맑아지고 공기가 숨쉬고 거기에 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생물은 주로 바다 속에 물기 있는데 있다가 그 슬슬 기어 나오는 놈은 양수류라 그래가지고 물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고 그다음에 기어 나와가 육지를 다니다가 또 이게 더 발달한 놈은 하늘로 가기도 하고 그런 이제 생물 그 진화론이라 그래 다윈 그런 과정인데 제가 이걸 왜 썼냐면요. 사람은 고향을 떠나면요. 저도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30년 넘었지만 고향을 떠나는 그 순간 고향을 떠나는 순간 내가 고향에 두고 온 것들을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하는 거는요. 30년 지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차를 타자마자 바로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고향 떠날 때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재수를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이래 큰일 났어. 그래 작은아버지가 부산에 그 당감동이라고 부산에 기관차 사무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아실지만 거기에 식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일을 하면서 기관차에다가 기름 넣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기름은 기관차에 40드럼 들어갑니다. 40드럼. 그래 양쪽에 40드럼씩 들어가니까 80드럼이 들어가는데 유조 탱크가 있습니다. 크게 야쿠르트 통 같은 큰 유조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호수가 굵기가 호수가 이 정도 됩니다. 그걸 15분 동안 넣으면 40드럼이 들어가요.
기름을 잡는다고 하는데 24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그 2교대 하거든요. 3교대다.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2교대가 그렇게. 그래서 24시간은 거기 있고 나와서 또 24시간 있고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거기 있을 동안에 12시간 일해요. 중간에 좀 자고. 근데 이제 그 유조 탱크에 올라가서 호수를 내려가지고 탱크에다 넣고 이러는데 그 작은아버지가 거기 와서 그 일을 하면서 서면이라는 곳에 부산 거기에 학원에 다니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재수를 하는데 집에가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고향에. 고향 제가 경북 상주인데 고향 가고 싶어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 유조 탱크에 기름이 많이 끼니까 기차 밑에 먼지가 새카맣게 앉아서 그 먼지가 찐득합니다. 근데 그따가 어떤 놈이 그 기관차는 어디까지 오냐면 용산 기관차 사무소에도 저처럼 그런 놈이 있어요. 예, 40드럼 넘어가. 그게 서울도 오고 전라도도 가고 이래요. 그래 그게 약 3일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그 기차가. 그래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 근데 서울에 있는 놈도 이 용산역에도 그 기차가 들어오거든요. 그 기관차만 들어와요. 대가리만. 네, 그때는 이제 이게 고속철이 아니고. 예. 근데 밑에 유조 탱크가 이렇게 이런 책상을 이렇게 한 5개 붙여놓은 것처럼 계단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멍이 있어 거기다 넣는데 그 주변에 다 기름 때문에 때가 새카맣게 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먼지가 또 묻었는데 기름하고 섞이니까 찐득하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따가 내가 그날 11시인가 이렇게 기름 넣으려고 딱 보니까 누가 양철로 거기다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내가 부산 기관차 사무소에 제가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부산 기관차 사무소엔 저렇게 할 놈이 없어. 그럼 서울 용산에 누가 한 거야? 거기다 뭐라고 써놨겠어요? 고향에 가고 싶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양철로 이렇게 고향에 이거 보니까 갑자기 막 일이 하기 싫고 아버지는 안 계시는데 엄마는 또 혼자 사시고 돈도 없고 이게 진짜 이게 또 그때 월급도 얼마 나오나? 그 18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뭐 내고 또 식당이니까 그 밥은 공짜로 먹고 그래서 제가 키가 못 컸어요. 안 그래서 모델 하는 건데. 야 그걸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거기다 답장 써서 나도 가고 싶다. 그렇게 몇 번 주고받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래 그게 뭐냐면 그래서 기차 때문에 제가 이걸 쓰는데 고향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 만에 한 번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학원은 4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성질이 진짜 족 같은 분이에요. 칼로 있잖아요. 덩치가 이랬는데 칼로 저를 앉아라 그러더라고요. 낚시할 때 가지고 다니시는 칼이 있어요. 이런 작은 엄마가 하시고 작은아버지 약간 한량 깡패 비슷해요. 초등학교도 어릴 때라가 시골에서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처음에 그 서면 어디 산에 동굴 파고 살았다 그러시더라고. 서울에 옛날 여기 서울이 아니죠 참. 우리 저 서울에 저 북한산 밑에 옛날에 그런 적이 맞습니다. 60년대 우리 작은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야 뭐 가서 뭐 지하 새방에 살았지만. 근데 그 작은아버지가 제가 하루 학원을 빠졌어요. 그게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 작은아버지가 준 약간의 옥탑방 비싼데 제가 종일 잤거든요.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어디 갔다 와서 내가 자고 이 시간 학원 가야 될 시간에 내려오라 그러더니 이제 큰일 났다. 앉아 이렇게 무릎 꿇고 딱 앉아 이렇게 손을 이래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뭐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 새끼야 팍 진짜 요 사이에 탁 찍히는 거 이렇게. 그래가 그날 저녁에 짐을 싸가지고 도망을 왔어요. 서울에 또 5째 삼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대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84년도 재수하고 이제 198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재수하면서 또 한 달 다녔어요. 그래 총 5달을 학원 다녔어요. 그리고 아버지 계신 아버지가 광산에 가셨어 그때 돌아가시기 전이다. 예. 아버지 계신 광산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버지 그 기숙사에서 공부했죠 혼자. 강릉 태인 강릉 그 함태 탄광이 아니라 그 뭐더라 강릉 안인이라고 해서 안인에도 예 아시네 어깨 탄광 예 거기 아버지 계셨거든요. 그래 거기 기숙사에 방을 하나 이렇게 아버지하고 쓰게 하더라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공부하니까. 그래서 거기 제가
한 4개월 혼자 공부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능이 예를 들어서 400점 만점이면 제가 놀았어요. 술 먹고. 그림 그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와서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미술실에 와서 다. 미술 선생하고 아버지하고 친구인데 막 그 미술 선생님도 나보고 너 나가라 웬만하면 가라. 아버지 성질을 너 아무도 못 말린대요. 둘이가 동창인데. 그래 나오고 나서는 이제 공부하기 싫다 그래 계속 술 먹고 돌아다녀서 일부러 여자도 사귀고.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온몸으로 그립네. 이름도 참 이상한 여인이었는데 권오자. 네. 이뻤어. 내가 좀 까져가지고 일찍 그래 돌아다녔어요. 약간 이런 게 그 시골에서 공부 좀 잘하고 싸움을 조금 해야지. 싸움만 잘하는 새끼는 2등. 그 다음에 공부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는 새끼는 3등. 공부 좀 하면서 싸움 좀 하는 새끼가 1등이거든요. 그 제가 1등, 일진. 아닌 것 같죠? 제가 싸움 잘합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나이 들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근데 그때, 그래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얘기했죠. 그래 이제 기차를, 그래 이제 서울 와서 이제, 그래 또 재수하고 아버지한테 갔다가 고향에 딱 오는데 엄마는 아직 고향에 계시고 집이 있으니까. 그래 딱 고향에 갔는데 그 재수 끝나고 이제 그 김천이라는 데 가서 시험 치고 저는 함창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함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시험을 안 봐. 김천까지 가서 봐야 돼. 학교가 작으니까 거기서 시험을 안 봐. 그래 옛날 같으면 400점 만점에 재수하기 전에는 한 150점 나왔을 거예요. 전문대도 못 갈 성적이죠. 그래 재수하고 나니까 360 몇 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느 다른 대학을 가고 싶은데 또 떨어지면 이제 맞아 죽잖아요. 그래 이제 그 성대를 들어가 성균관대학이라고 억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공부하면서도 고향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고향에 이렇게 재수하다가 이제 시험 보러 딱 가가지고 시험 보고 딱 끝나가지고 이제 서울에 뭐 방도 얻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 기차를 딱 타는데 그때부터 막 내리고 싶은 거 있죠. 그 고향에서 막 살던 기억이 다 나요. 토끼 잡아먹고 노루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막 다 잡아먹었어요. 개구리도 잡아먹고. 감기는 잘 안 걸리더라고 지금도. 개구리, 뱀, 뭐 먹을 건 다 먹었어요. 하여튼. 지렁 이런 거만 안 먹고. 다 잡아먹었어요. 뱀도 그거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냥 먹으면 그 기생충 있다 그래가지고 껍데기 다 벗겨가지고 말려가지고요. 명태처럼 말려가지고 그걸 다 같이 구워 먹어요. 그렇게 먹었어요. 그 뱀을 이렇게 독사는 껍데기 벗겨가지고 거꾸로 세우면 이빨 사이에서 독이 나와요 밑으로. 그걸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입에 상처 있으면 그거 먹으면 죽잖아요. 위장에 상처 있으면 안 죽어요. 주로 술을 담그죠. 독사나 구렁이 이런 거는 그 술 담그면 좋잖아요. 소주에다. 그래 땅에다 묻어놓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저 어릴 때. 징그러요. 더럽게 살았어요. 더럽게. 이게 고운 사람이. 그래 이제 그때 쓴 게 이거예요. 그래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한참 있다가 고향이 그리운 게 아니라 딱 떠나자마자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쓴 내용이 이게 새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두고 온 자기의 무게를 그리워한다. 새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앉으면 찰랑하잖아요. 이렇게 앉으면서 딱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그 두고 온 무게, 자기 찰랑하던 그 나뭇가지를 기억한다. 그래 이거는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요거는 그냥 새라고 생각하고 요건 단지 안에 넣은 고향의 새 나와. 그래가 요렇게 그린 거예요. 이건 단지 때문에 그린 거예요. 이제 시를 다시 시작합시다. 요거 물고기예요. 물고기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변형돼가 새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물고기입니다. 여기다 새를 하려다 일부러 물고기. 요 그림은 나중에 하고 요건가? 맞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아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제가 그림을 아예 보여드리는 게 낫겠어요. 요거 보이나요? 저기 무슨 꽃이에요, 요거? 고양이잖아요. 진짜 고양이 같죠? 이런 건 털을 하나하나 그린 게 아니라 번지기 효과.
화선지에 그 털 같잖아요. 복슬복슬한. 그저 보는 눈을 보세요. 저 이쁘죠? 아니 저 시 쓰는 사람. 이게 뭐냐면 제목은 꽃인데 아까 얘기했죠. 사람도 말을 하지만 뭐도 말해요? 꽃도 말을 하는 거예요. 꽃도 말. 그러면 물어봅시다. 꽃이 하는 말은 아까 누가 말해서 꽃은 뭘로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꽃이 하는 말은 뭘로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그래, 눈으로 들어요. 눈으로. 자, 그럼 우리 듣는 건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눈으로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는 서양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오감이라고 있죠. 눈으로 보는 건 시각, 귀로 하는 청각, 이렇게 만지는 건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져가지고 색깔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이 감각이 전이 된다고 하거든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을 눈 수술을 했더니 장님은 주로 뭘로 다 보죠? 더듬어서 보잖아요. 그런데 장님을 개안 수술했어요. 근데 햇살을 딱 보자마자 뭐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햇살이 이렇게 만지더래요. 예. 그런데 실제로 한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한두 명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러시고 만져서 색을 알고 이를테면 그 어떤 그러니까 그 색깔을 보고 이를테면 그 어떤 뭐라 그래 소리를 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감각의 전이가 있답니다. 실제로. 예. 이제 그거하고도 연관된 건데 아까 말했지만 꽃도 무슨 말인가를 한다면 저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듯이 꽃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색깔로 말한다면 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일부러 이놈도 뭔가 말하고 있겠죠. 그죠? 나 지난 겨울 아팠지만 봄이 와서 이렇게 붉게 피었어 라고 말하고 있다면 고양이가 그걸 듣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근데 고양이는 좀 신비한 동물이라 가지고 지 혼자 그렇게 장난도 잘 치고 궁금하면 못 참아요. 얘가 꼭 애기가 뭐 하듯이 그 담 넘어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손으로 손톱 이렇게 건드리고 막 이래요. 실제로 그래요. 특히 그 봄에 이렇게 노란 꽃 피는 거 뭐죠? 요즘 많이 피는 예, 민들레 위에 요게 시방이라 그러나? 조그만 거 있죠, 그죠? 시방이죠, 그죠? 이렇게 동그란 거. 그거를요, 이렇게 네, 날아가리고 또 톡 치고 톡 치고. 그러니까 이놈이 또 자리를 이동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그러는 거. 이게 애기가. 그러니까 고양이가 하는 모양을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아름다운 것은 귀로도 안 듣고 가서 손으로 만져도 안 되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도 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은. 그럴 때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눈으로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제목은 꽃이에요. 꽃. 눈으로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사실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따져 묻는 건 유치한 일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해? 막 유치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너 저번에 커피 사 너는 왜 나 안 사줘? 막 이러면서 막 따지면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제가 또 했나요? 그래서 너무 가치롭고 아름다운 것은 뭐 하기만 해야 돼요? 이렇게 보고 탁 그거 하는 말을 그 소리를 탁 보고만 들어야 돼. 이렇게. 굳이 따져서 묻지 말아요. 이거 무식한 놈이 묻는 거예요. 무식한 년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야 나 사랑해. 또 이제 욕 안 할게요. 자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줘야 할 것도 있겠죠, 그죠? 예. 눈으로만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그림으로 한 거고요. 나중에 그림은 다시 또 할게요. 예, 동양어예요. 예. 한지에다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혹시 어머니들 풍장이라고 아십니까? 풍장? 우리 사람이 죽었을 때 흙에다 묻는 걸 매장이라고 하죠. 매장. 그 다음에 그 서양 어디에는 물에다가 수장. 예. 그 다음에 그냥 그냥 이렇게 우리 서해안에
섬 중에는 아직도 풍장의 풍습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밑에 나무단을 다 싸가지고 그 위에 시체를 이렇게 적절하게 처리해가지고 옷도 입히겠죠. 삼베옷을 입혀가지고 그 위에 저 지프로 다 덮어놓습니다. 그래 꽁꽁 묶어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썩으면서 다 이게 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풍장이라고 그래요. 풍장. 땅에 묻으면 매장. 그래 바람에 날아가게 하는 거 풍장이라고 하는데